안녕하세요. 디크리에이티브입니다. 캐디안 3D 네 번째 객체 편집 2차원 수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차원 수정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하기, 분리하기, 자르기, 연장하기, 편집점 보기, 편집점 추가, 복사, 붙여넣기, 숨기기, 잠그기, 히스토리로 총 11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연결하기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너무 작게 나오기 때문에 저는 윗면을 확대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형 생성에서 직선의 선을 이용해 연결하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연결하기는 연결하고자 하는 이 선들을 선택을 해서 연결을 하기를 하는데요. 연결하기는 이제 선형이나 서피스를 연결하고 이제 하나의 연결된 요소로 만드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개의 선을 선택한 후에 드래그해서 선택한 후에 연결하기를 눌러도 연결이 되질 않습니다. 연결하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이제 끝점과 끝점들이 만나서 연결하기를 눌러야 이제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한 지점을 선택을 한 후에 이제 이동을 해서 한번 끝점과 끝점을 연결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연결을 이제 끝점과 끝점이 연결된 거를 이제 확인을 한 후에 연결하기를 선택을 하게 되면, 자, 객체 명령 표시창에서 보시게 되면 처음에 이제 연결하기를 진행하기 전에 처음에는 두 개의 열린 선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두 개의 열린 선형으로 되어 있는 거를 연결하기를 하게 되면 열린 선형으로 해서 하나의 선으로 연결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연결하기는 이 선뿐만 아니라 서피스도 연결하기가 되는데요. 자, 한번 이 평면을 통해 서피스를 만든 후 연결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치수를 15, 15짜리로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15, 15짜리로) 해서 이렇게 만든 후에 이 두 개가 이제 끝점과 끝점이 맞부딪혀 있기 때문에 두 개를 선택한 후에 지금은 두 개의 서피스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연결하기를 선택하게 되면 연결된 서피스라고 하면서 이렇게 서피스가 연결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이제 선과 선이 모여서 하나의 면, 이 서피스를 이룬다고 했는데요. 그럼 지금 이 그려진 서피스를 가지고 정사각형의 솔리드를 한번 만드는 것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리드 생성에서 평면을 이용하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윗면이나 앞면 오른쪽 면에서 이 평면에서 이 3점을 이용해서 만들려고 하는데요. 지금 어디 지점에 선택을 해야 이 하나 15, 15의 이 서피스를 만들고자 하는 위치를 잡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점을 찍는 지점은 이 3차원에서 보시면, 지금 제가 이 마우스를 보시면 이 지점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차원 지점에서 이 끝점을 선택하신 후에 두 번째 점 이 너비는 이 지점이겠죠. 3차원에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점은 물론 이제 여기서 3차원에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오른쪽 면 또는 이제 앞면 쪽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옆쪽 면이 그려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서 그려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이제 평면을 만들 때는 제시랭 키는 마우스 오른쪽이었죠.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눌러서 먼저 너비를 그려주게 됩니다. 너비를 그린 후에 똑같이 높이를 올려서 그려주고요. 3차원에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 그려지면 전체가 다 막혔죠. 전체가 다 막힌 정사각형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전부 다 선택을 할 때는 이제 컨트롤 A 키를 눌러서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 저희는 아까 두 개의 서피스를 연결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총 5개의 객체가 문구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전체 선택한 거를 2차원 수정에서 연결하기를 선택하여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하기를 선택을 해보니까 5개의 객체가 이제 하나의 솔리드로 제작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ESC를 눌러서 선택한 걸 취소하시고, 자, 이번에 다시 한번 눌렀을 때 마우스로 움직여도 하나의 객체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피스가 이제 솔리드가 되는 과정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수들을 많이 하시는 게 또 한 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형 생성에서 똑같이 두 개의 선이 끝점과 끝점이 이어져 있습니다. 윗면에서 봤을 때는 자, 윗면에서 이렇게 보았을 때는 끝점과 끝점이 다 맞부딪혀서 연결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연결하기를 했는데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분할하기에서 보시게 되면, 자, 3차원에서 이렇게 봤을 때 보이시죠? 지금 하나의 선과 이 위의 선이 한 라인에 같은 평면상에 있질 않기 때문에 연결하기가 되질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려와 있는 선을 올리거나 위에 있는 선을 아래로 내려서 같은 평형에 있게끔 해줘야 이제 연결하기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울 텐데요. 이제 편집하기에서 이동하기라고 하는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하기에서 이동하기 툴을 선택한 후에 지금 이제 오른쪽 면에서 보게 되면 끝점이죠. 요 끝점을 선택을 마우스 왼쪽을 눌러 선택을 하시고 그대로 드래그해서 위로 올려서 선이 위에 있는 지점을 선택해서 다시 마우스 왼쪽을 눌러 클릭을 하게 됩니다. 자, 다 한 후에 ESC를 눌러 선택한 것을 모두 취소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차원에서 이제 두 지점이 연결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 후에 연결하고자 하는 선들을 선택하고 2차원 수정에서 연결하기를 누르게 되면 지금과 같이 하나의 열린 선형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가장 실수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연결하기가 안 되는 경우는 이렇게 이제 끝점과 끝점이 안 닿아 있고 같은 평면상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에는 지금은 이렇게 선 두 개를 그렸을 경우에 이제 쉽기 때문에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데요. 실제 선으로 디자인 작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긋나서 선이 맞부딪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두 개의 선을 선택을 했을 때 연결하기를 눌러도 연결이 되질 않습니다. 처음 설명드린 대로 끝점과 끝점이 맞부딪혀 있질 않기 때문에 연결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잘 참고하셔서 작업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분리하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선형에서 이 사각형을
그리게 되면, 사각형을 그렸을 경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닫힌 선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닫힌 선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분리하기를 선택하여 눌러주게 되면 4개의 열린 선형으로 선들이 각각 분리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닫힌 선형이었던 게 다 따로따로 떨어져서 4개의 분리된 선형으로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솔리드 생성에서 박스를 선택해서 똑같이 사각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똑같이 이 그려진 솔리드 사각형을 선택한 후 분리하기를 누르게 되면, 아까는 연결하기를 했을 때는 솔리드가 되었지만 이번에 분리하기를 누르게 되면 이 객체 명령 표시창에서 6개의 서피스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다 떨어져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다 떨어져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실행 취소하는 경우에는 컨트롤 Z 키를 누르거나 위에 있는 이 실행 취소 키를 눌러서 실행 취소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분리하기로 해서 이제 이렇게 6개의 서피스가 된 것을 다시 연결하기를 누르게 되면 솔리드로 다시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따가 이 2차원 수정을 전부 다 배운 후에 간단하게 이 라이언 캐릭터 얼굴을 선을 이용해서 만들어 볼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결하기, 분리하기, 자르기 기능들 같은 경우에는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자르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르기는 이제 객체나 요소를 다른 객체로 해서 이제 자르는 그런 기능들인데요. 지금 캐지안 3D에서는 점을 제외한 이제 선, 서피스, 솔리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선과 서피스 그리고 이 솔리드를 잘랐을 때 어떠한 모양으로 자를 수 있는지 그렇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윗면에 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선들이 있고요. 그리고 서피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솔리드가 있겠죠. 자, 자르려고 할 때는 이 선형 생성에서 직선을 이용해서 자르고자 하는 방향으로 선을 그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선을 그려준 후에 자르기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르기를 선택하면 이제 객체 명령 표시창에서 자르기 할 객체를 선택하라는 문구가 뜨게 됩니다. 자, 자르기 할 객체는 지금 이 놓여져 있는 본래의 객체겠죠. 본래의 객체를 선택한 후에 완료를 누르고요. 상호 자르기 위한 절단 객체 선택 또는 완료를 누르시오라고 써 있습니다. 이 상호 자르기 위한 절단 객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르려고 하는 칼은 이 선이기 때문에 이 선으로 해서 나머지 객체들을 자르려고 하기 때문에 이 선을 선택하시고 완료를 눌러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제거할 조각 선택 또는 전체 유지를 하려면 완료를 누르시오라고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윗면을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3차원을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 서피스의 윗부분과 이 선들의 아랫부분을 이제 삭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솔리드도 아랫부분을 삭제를 하려고요. 이렇게 삭제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선택을 한 후 완료를 누르게 되면 삭제가 됩니다. 또는
또는 지금 전체를 유지할 경우에는 이제 완료를 누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완료를 누르게 되면 아까는 이어졌던 선들이 지나가는 이 선을 통해서 이렇게 잘린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잘린 경우에는 지금 아까 솔리드였던 게 연결된 서피스라고 이제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곡선 선을 이용해서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본 후 이 나머지 선들을 또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자르기를 할 때 지금 아까처럼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자르기를 눌러서 자르기 할 객체를 선택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선택해서 완료를 누르고 그 다음 칼이 되는 이 선을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그냥 저처럼 자르고자 하는 객체와 칼을 동시에 선택을 한 후에 자르기를 누르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 단계가 없어지고 두 번째 단계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료를 누르게 되면 아까 같이 똑같이 뜨죠. 그리고 완료 하면 지금 요 곡선으로 지나간 이 라인으로 해서 잘라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자르기가 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이렇게 자르기 한 거를 이제 출력을 하려고 하면 출력이 안 되겠죠. 왜냐면 이제 연결된 서피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출력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솔리드를 자르는 방법도 추후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부 삭제할 때는 컨트롤 A 키를 눌러서 델리트 키를 눌러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윗면을 확대해서 제가 또 다음 이 편집점 보기, 편집점 추가부터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장하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이제 연장하기를 설명을 드리는데 잠시만요. 자, 연장하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저희가 그 모델링을 하면서 선 따기 작업을 주로 많이 하는데요. 이 선 따기 작업을 하다가 미세하게 아까 처음에 이제 연결하기 할 때랑 똑같죠. 이런 경우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선 작업을 했는데 끝점과 끝점이 미세하게 연결이 안 된 거죠. 이런 경우에 이제 연장하기를 했을 경우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장하기를 선택을 하시고요. 연장할 객체를 선택하라는 문구가 뜹니다. 연장할 객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가로로 누워져 있는 이 선이 길어져서 이 왼쪽으로 붙어야 하기 때문에 이 연장할 객체 선택은 오른쪽에 있는 이 선이 되겠죠. 완료를 선택하시고 경계선 객체 선택은 이 세워져 있는 선이겠죠. 그래서 선택하고 완료를 누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우측편에 있던 이 선이 1mm만큼 길어지면서 끝점과 끝점이 연결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결하기를 누르게 되면 두 개의 선형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지금 선뿐만이 아니라 이 연장하기에서는 한번 이렇게 제가 박스를 하나를 그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박스를 그려진 상태에서 직선이 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도 똑같이 이제 이 선이 이 박스로 연장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장하기를 선택하고 연장한 객체를 선택하는 것을 이제 선을 선택하고요. 확인. 경계 객체는 박스겠죠. 박스를 선택하고 완료를 누르게 되면 이 선이 박스 쪽으로 연장이 되면서 길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연장하기는 이것 이외에도 지금 보시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선이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선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선을 연장을 시켰을 때 이 위쪽으로 쭉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 맞닿는 선들이 있을 겁니다. 그 선까지 연장이 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대각선이 있을 때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자르기랑 똑같은데요. 두 개의 선을 먼저 선택을 하셔서 연장하기를 선택을 하시면 보이는 것처럼 이 양쪽이 연장이 되면서 끝점과 끝점이 만나는 지점에서 이렇게 연장이 끝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하기를 누르게 되면 다시 하나의 선으로 연결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연결된 선을 이제 분리하기를 하게 되면 연장된 선 길이는 그대로면서 이렇게 분리가 된 것을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지금 선이 이런 식으로 거의 수평하게 이루어져 있을 경우에는 연장하기를 해도 지금은 수평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만요. 이렇게 수평으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연장하기를 해도 연장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평 쪽에서는 연장하기가 안 된다는 것을 또 한번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연장하기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편집점 보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집점 보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를 그려 놓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편집점 보기를 선택을 하면 지금 그려진 이 점들이 사각형이기 때문에 양 끝에 4개의 점들이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선형 생성에서 이 연속선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선을 그리게 되면 그려지는 곳에서 이 마우스를 클릭하는 지점마다 편집점 보기를 통해서 마우스를 클릭하는 곳마다 이런 식으로 편집점이 추가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으로 해서 하나의 선이 이어지고 그 다음 점도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선들을 선택한 후에 편집점 보기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편집점들이 보이게 됩니다. 이 편집점이 보이는 것을 다시 안 보이게 할 경우에는 편집점 보기를 다시 한번 누르거나 또는 ESC를 눌러서 취소를 하게 되면 편집점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럼 편집점 보기를 어떤 경우에 사용을 하냐고 이제 물어보신 분이 계실 텐데요. 이렇게 이제 편집점이 보이는 상태에서 이 각각의 점들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점을 선택한 후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점이 노랗게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노랗게 바뀐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을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 편집점에 맞춰서 이 선의 위치가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으로 그리고 난 후에 내가 원하는 위치로 다시 선들을 옮겨서 모양들을 바꾸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 따기 작업을 할 때는 편집점 보기와 편집점 추가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이 부분을 좀 더 곡선으로 만들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두 번째 줄에 이제 두 번째 있는 편집점 추가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편집점 추가를 선택하게 되면 이 선 위쪽에 가게 되면 이제 위에라는 이렇게 표시가 뜨면서 마우스 왼쪽을 눌러 편집점을 추가를 하게 됩니다. 제실행 키로 할 때는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이런 식으로 편집점들을 추가를 하게 됩니다. 자, 추가한 선들, 이 점들을 움직이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직선이었던 것을 곡면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된 거는 이제 ESC를 눌러서 취소를 하거나 아니면 다시 이 부분을 선택해서 눌러야 취소가 됩니다.
취소를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동시에 두 개를 움직이게 되면 두 개가 동시에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움직이실 때는 한 개의 점이 선택하고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게 되면, 움직인 상태에서 Alt 키를 누르고 있으면 이제 그리드 스냅이 활성화가 꺼지기 때문에 이제 더 미세하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난 후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리드 스냅 자체를 아예 비활성화를 시키고 나서 편집점 추가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선들의 모양을 딸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옆에 있는 복사 붙여넣기입니다. 복사 붙여넣기 같은 경우에는 뭐 간단한 기능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키보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컨트롤 C, 컨트롤 V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복사 같은 경우와 붙여넣기는 이렇게 해서 뭐 선택을 해서 복사를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키보드로 컨트롤 C, 컨트롤 V로 복사 붙여넣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복사하고자 하는 것을 선택한 후에 컨트롤 C 복사가 됐죠. 그리고 컨트롤 V를 하게 되면, 자, 보게 되면 아까는 이제 한 개의 닫힌 선형이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 바로 위에 복사가 됐기 때문에 두 개의 닫힌 선형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움직여 보면 이런 식으로 복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복사 붙여넣기는 뭐 서피스, 선, 솔리드 전부 다 복사 붙여넣기가 되고요. 그리고 선택한 객체만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사하는 경우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을 눌러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도 복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전부 선택해서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기능인데요, 숨기기와 잠그기 기능입니다. 먼저 이런 객체들을 몇 가지만 만들어서 확인을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구, 원통, 그리고 정사각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3개의 객체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숨기기 기능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버튼을 눌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자, 하지만 내가 이제 선택하고 이 3개 중에서 숨기려고 하는 것을 먼저 선택한 후에, 저는 정사각형을 한번 선택을 하겠습니다. 선택한 후에 숨기기를 누르게 되면 이 선택한 것만 숨겨지는 그런 기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숨겨서 눌러서 숨기고 다시 한번 누르게 되면 이 숨겼던 것이 다시 원상 복구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내가 선택한 것을 제외한 이 나머지 원기둥과 구를 숨기고자 할 때는 이 숨기기 아이콘 위에서 마우스를 올려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게 되면 선택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이 숨기기가 되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누르게 되면 이제 전부 다 나오게 되고요. 자, 이 숨기기 기능은 이 작업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룹화라는 것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룹화를 해서 이 각각의 그룹들을 숨기고 보이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잠그기 기능입니다. 잠그기 기능은 이제 숨기기 기능이랑 다르게 잠근 이 객체는 움직이거나 이제 변경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중간에 있는 이 원통을 선택을 하고요. 선택한 상태에서 잠그기를 눌러 보겠습니다. 잠그기를 누르게 되면 선택된 이 노란 표시가 나던 게 이제 진한 회색이 됐죠.
지난 회색이 됐고, 이 상태에서 마우스로 이 선택을 하려고 해도,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려고 해도 선택이 되질 않습니다. 나머지는 이렇게 선택을 해서 움직일 수가 있지만, 이 잠그기 기능한 것들은 변경이나 뭐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이 구구 같은 경우도 선택을 하고 다시 한번 잠그기를 누르게 되면 이 선택한 모든 것들이 추가적으로 잠그기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잠그기 기능을 해지를 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 선택된 것이 없는 상태에서 잠그기를 누르게 되면 추가되었던 이 9가지에서 전부 다 잠그기 기능이 해지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취소할 땐 ESC를 누르시고요. 자, 그리고 히스토리 기능은 이 3차원 수정에서 대칭과 함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윗면에서 예를 들면 간단하게 연속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반짜리 모양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편집점 보기를 이용해서 이 편집점 추가와 추가들로 이런 식으로 모양을 잡아서 지금까지 저희가 배운 그런 기능들을 활용을 해서 간단하게 이제 컷 모양을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선과 나머지 선들을 활용해서 지금 이렇게 그리고 나서 자르기를 했었죠. 자르기를 해서 필요 없는 선들을 선택한 후 삭제를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삭제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컷 모양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렇게 컷 모양이 이제 완성이 됐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가정을 한 상태에서 아직 이 기능은 배우지는 않았는데요. 이 3차원 수정 옆에 있는 이 편집하기에서 두 번째에 있는 대칭을 선택을 합니다. 이 대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반대쪽으로 똑같은 거를 만든다는 그런 기능인데요. 요 끝점을 지점을 선택을 하고 아래로 내리게 되면 이 지점으로 해서 반대쪽으로 똑같은 게 모양이 형성이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렸을 때 대칭으로 그리게 된 거는 지금 그리고 나서 지금 보게 되면 같이 움직이게 되죠. 이렇게 해서 같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 기능이 히스토리라는 기능입니다. 히스토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없던 것을 이제 내가 하나를 이제 복사를 한 거기 때문에, 대칭으로 해서 복사를 한 거기 때문에 움직이게 되면 이 원래 가지고 있던 이 원본에 대한 기능을 이 복사된 이 반대쪽에도 똑같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대쪽은 그대로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제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싶다 하는 경우에 히스토리를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객체를 선택하라고 뜨게 되는데요. 지금 왼쪽에 있는 이 원본이 아니라 우측편에 있는 이 복사된 것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복사된 걸 선택을 하시고요. 완료를 선택하고 히스토리 업데이트 옵션이라고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 히스토리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 왼쪽 편과 같이 움직이게 되는 거고요. 히스토리 해제를 선택을 하게 되면 같이 움직이던 거를 이제 연결고리를 끊는다는 거죠. 그래서 히스토리 해제를 선택하시게 되면 자, 움직였을 때 이렇게 각각의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사 기능을 한 이 객체 같은 경우에 히스토리 기능이 같이 엮여져 있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경우에는 이제 이 히스토리 기능을 해지를 해서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작업을 진행을 해 주셔야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지금 이제 2차원 수정에 대해서 연결하기부터 해서 히스토리까지 전부 다 알아봤고요. 지금 배우신 이 선형 생성 그리고 이제 솔리드 생성 2차원 수정에 있는 이 기능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다고 하면 돌출, 요 기능만 알게 되면 안다고 하면 이제 간단한 뭐 열쇠고리부터 해서 뭐 손거울 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충분히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객체 편집에서 이 3차원 수정에서 연산하기 요 기능과 그리고 목깎기 기능을 배운 후에, 그리고 이제 지금 배운 요 모든 기능들을 활용해서 주사위와 이제 열쇠고리를 만드는 것을 한번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